여러분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중 인간관계에서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참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직 어리니까 서툴러서 그런 걸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가 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꼬여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는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쪽이 연락을 끊으면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보통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상호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저도 예전에 연락 없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묻거나 술 마시자고 불러내기도 하고 별일 없냐고 묻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연락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상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한쪽에서만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매 순간마다 능숙할 순 없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끝이 나는 관계와 인간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환경 변화로 인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바쁘게 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쳐 당신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일자리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바쁘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요인에 집중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와 양해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 주는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락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하는 것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연락에 대한 악의도 선의도 없을 뿐이죠. 말 그대로 무념무상입니다. 상대가 섭섭해하면 일단 사과는 하지만 그 마음이 공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고쳐라 라는 말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 개성, 행동 등등 전부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냥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서로의 관계는 편해집니다. 세 번째,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언제든지 안부를 묻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듯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든 연락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중함이 부족한 마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건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려는 사람 막지 말자. 나이가 들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서 굳이 떠나가 있는 사람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 관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경험을 통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 좋은 사람과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를 사깁니다. 그들 중 10년 이상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한 정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쉽사리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친구라고 그 친구가 당신한테 최적합한 친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진 관계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거나 감정을 푸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은밀히 가스라이팅을 해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배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을 맞춰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치라고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은 바뀌겠다고 큰맘 먹고 다짐해도 바뀌기 쉽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친구와 만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 만나온 정이란 복병에 당신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그 친구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면 더 큰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손절해버려도 좋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얻는 소속감과 친밀감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미련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남은 상호작용이며 일방적인 감정은 지속될수록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좋은 끝을 맺기 어렵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법인데, 자신이 기분이 좋거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연락하지 않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런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도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중 인간관계에서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참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직 어리니까 서툴러서 그런 걸 거야 하고 스스로 위로가 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꼬여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는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쪽이 연락을 끊으면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보통 한쪽에서만 노력하고 상호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저도 예전에 연락 없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묻거나 술 마시자고 불러내기도 하고 별일 없냐고 묻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연락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상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성장하고 유지되는데
한쪽에서만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에 매 순간마다 능숙할 순 없으니까요. 오늘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끝이 나는 관계와 인간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환경 변화로 인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바쁘게 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쳐 당신에게 연락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일자리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바쁘거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경황이 없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요인에 집중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와 양해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해 주는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락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하는 것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연락에 대한 악의도 선의도 없을 뿐이죠. 말 그대로 무념무상입니다. 상대가 섭섭해하면 일단 사과는 하지만 그 마음이 공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고쳐라 라는 말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또한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 개성, 행동 등등 전부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냥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서로의 관계는 편해집니다. 세 번째,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언제든지 안부를 묻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듯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든 연락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중함이 부족한 마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건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려는 사람 막지 말자. 나이가 들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서 굳이 떠나가 있는 사람도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 관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경험을 통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 좋은 사람과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들 중 10년 이상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한 정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쉽사리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친구라고 그 친구가 당신한테 최적합한 친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진 관계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거나 감정을 푸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은밀히 가스라이팅을 해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배설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을 맞춰나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고치라고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은 바뀌겠다고 큰맘 먹고 다짐해도 바뀌기 쉽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친구와 만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 만나온 정이란 복병에 당신은 이 친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그 친구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면 더 큰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손절해버려도 좋습니다. 당신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얻는 소속감과 친밀감보다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미련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남은 상호작용이며 일방적인 감정은 지속될수록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좋은 끝을 맺기 어렵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법인데, 자신이 기분이 좋거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연락하지 않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런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도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정자 씨는 올해 63살이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다.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에서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도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남편의 친구들이 잠깐 위로 전화를 했고 교회 사람들은 처음 몇 주 동안만 반찬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많던 위로와 관심은 그저 먼 이야기처럼 사라졌다. 정자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 인생에서 정말 남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웃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어색했고 혼자 밥을 먹는 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녀의 일상은 너무도 조용해졌다. 부엌에선 냄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수저 하나만 가지런히 놓였다. 가끔은 밥을 하기도 귀찮아서 김치에 물 말아 한 그릇 먹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문득 떠올랐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 몇 달 동안은 친구들을 붙잡았다. 누군가와 만나야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았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잠깐 차 한 잔 어때? 그래, 우리 나가자. 바람이라도 쐬자.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대화의 방향은 늘 똑같았다. 누구는 사위 자랑, 누구는 손주 자랑,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땐 좋았지. 그 말이 나오면 정자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냥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게 쓸쓸하게 쏟아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약속을 줄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 택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그 빛이 식탁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며 그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엔 외로움이 무서웠는데 이젠 조용함이 고마웠다.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처음으로 나를 보게 됐다. 하루는 텔레비전에서 요가 방송이 나오길래 따라 해봤다. 팔이 뻣뻣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몸을 펴는 그 몇 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매트를 깔고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30분씩 자신을 챙기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다. 예전엔 누가 내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운했는데 이젠 내가 나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땠어, 정자야? 그 대답이 괜찮았어일 때면 그걸로 충분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다. 예전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했는데 이젠 시간이 넘쳐났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책 속 인물들이 내 친구가 되어졌다. 그 속엔 세상 모든 이야기가 있었다. 사랑, 후회, 용서, 희망. 그리고 어느새 깨달았다.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날부터 정자 씨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 본 하늘의 색, 텃밭에서 익은 방울토마토의 향기,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여운. 그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옛 친구의 소식이 들려왔다. 누구 딸이 이민 갔대. 누구 남편이 아프대. 누구는 요즘 연락이 안 된대. 그 소식들이 들릴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다들 바쁘게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제 알았다. 친구라는 것도 결국 삶의 시기에 따라 흘러가는 인연이란 걸. 젊었을 땐 그걸 몰랐다. 함께 있으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누구든 떠나고 남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3년이 지난 지금 정자 씨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젠 혼자서 영화관에도 가고 혼자서 밥도 잘 먹는다. 누가 옆에 없다고 허전하지 않다. 오히려 혼자일 때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봄이 오면 텃밭에 꽃을 심고 여름이면 시장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사온다. 가을에는 도서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녀는 말한다. 이젠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어쩌면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젊을 땐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관심받기 위해 웃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내가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 정자 씨는 요즘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네.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넨다. 남편이 떠나고 친구들이 멀어졌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다. 그 모든 상실이 결국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연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그 순간 하루의 시작을 느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이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녀에겐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나와 친구하고 있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이 없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긴 시간 끝에 얻은 평화였다. 이제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사람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고 대화가 줄어든 만큼 생각이 깊어졌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간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웃고 혼자 감사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 그게 바로 이정자 씨가 찾아낸 혼자의 완성이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희생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독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 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조건 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의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처럼 생긴 대로 살게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어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이 평균 연봉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말 잘생김과 못생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타고난 생김새가 아니라 얼마나 외모를 가꾸었는지에 따라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외모를 방치한다면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늙어 보이고 못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에 대해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기회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수염과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말은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것과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간 살아온 삶은 얼굴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혹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왔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대중목욕탕에서 온욕을 하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온화하고 인자함이 얼굴 가득 드러나 있어 저 할머니 참으로 기품 있게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주위 다른 분들의 얼굴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불만을 가득 품은 듯한 얼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 피부는 곱고 주름이 별로 없지만 왠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 등 미모의 차이를 떠나 눈에 들어오는 할머니들의 얼굴은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인상학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이 얼굴에 보이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듯 70 넘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풍기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뤄진다지만 주위에는 몸 관리를 하고 성형이나 화장 등으로 외모를 가꾸기에 따라 10살 전후로 나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삶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행이나 생각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생각 굴 모양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욕탕에서 특별히 좋은 인상으로 내 눈을 끌게 한 할머니도 학식이 풍부해서 그런 얼굴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심보가 고와야 건강하고 몸에 배어온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합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후덕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삶의 흔적이 얼굴에 남을 것입니다. 내 나이 70이 지나서 그 누군가 목욕탕에서 나를 훔쳐보며 참 욕심 안 부리고 편안하게 늙은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겠지만 인생에 많은 우는 사람과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외모는 상대방의 인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성들은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화장을 더욱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들의 자존감과 외모 관리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여성 노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을 예방하며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며 여성 노인들도 신체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미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성 노인들은 아무리 연령이 높아도 화장을 하고 외모에 관심이 높습니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성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변화가 수반돼 더욱 외로움을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가되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자주 왕래하고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은 외모에 관심이 높으며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의복 생활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여가 활동, 봉사 활동,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정신건강을 높이고 우울을 떨쳐내어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노인 여성들은 보다 세심한 외모 관리, 헤어 관리 및 의복 착용을 통하여 감소된 여성 노인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바람직한 인상 형성을 통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 노인들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개발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우울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 노인들의 외모 관심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생활 만족의 매개 요인을 통해서 우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외모 관심에 부응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미용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외모 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 노인들의 우울 예방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비단 연예인만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대단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비싼 옷치장을 하고 숨 넘어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최소한 매일 세안잘하고 스킨 로션 크림 잘 챙겨 바르고 외출 시 선크림만 잘 발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운동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이기에 피부동안 동안 미모를 위해 외모 및 체형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인생 이 막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더 젊어지는 5060에 관심을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미, 죽은 깨, 검버섯 제거입니다. 피부 노화는 신체 노화 중 가장 눈에 먼저 띄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검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저승꽃이라고도 불리기에 거부감이 더욱 더 큽니다. 게다가 피부 노화가 진행되며 기미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점, 기미, 죽은 깨, 검버섯, 색소 침착과 같은 피부 노화의 흔적만 제거해도 인상이 훨씬 더 환해 보일 뿐더러 어려 보일 수 있어 중년들에게 피부과 시술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부과 말고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집에서 기미 제거하는 법 등의 정보들이 많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주름 관리입니다. 목주름을 보면 나이가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얼굴에는 각종 팩, 좋은 크림을 사용하면서 목 피부 관리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100세 시대 어려 보이고 싶은 5060이라면 눈가, 입가 주름에 이어 목주름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삶이 좀 더 편해졌지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 수면방해, 목 디스크, 거북목 증후군 등의 질환을 낳는데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위해 목 질환뿐만 아니라 목주름에도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주름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목주름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듯이 목에 생기는 수평의 주름은 주로 나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봐야 한다면 아래로 내려서 보지 않고 눈높이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안검하수 교정입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처짐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중년이 되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사라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안검하수가 생기게 되면 윗꺼풀이 내려와 속눈썹이 눈을 찔러 염증이 생기거나 졸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시야도 가리다 보니 눈에 힘을 주게 눈을 뜨게 되어 이마 주름도 증가하게 됩니다. 안검하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하는 시술에는 상안검 수술이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은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져 늘어진 조직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대부분 염증을 방지하고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선택하는 수술이지만 상안검 수술로 인한 인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 또한 똑같은 자세입니다. 적당한 베개 높이는 6에서 9cm 정도로 목등뼈가 시자를 유지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그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는 헤어스타일 교정 또는 탈모 시술입니다.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숱이 적어진 분들은 펌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한 중년으로 이미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맞는 색으로 좀 더 밝게 염색을 하거나 가르마 방향을 바꾸는 것도 쉽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게 되며 모발과 두피 건강이 악화되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탈모가 생기는 데는 유전자, 스트레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노화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탈모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탈모인이 증가하면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의 치료제들이 많이 생기고 탈모 치료에 대한 가설들이 떠돌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모 샴푸, 약, 두피 클리닉 등 많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약품 등의 허위 과대 광도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는 스트레스, 유전, 호르몬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진행 진척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한 만큼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59세에서 84세 성인 남녀 68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끼는 이들의 뇌는 실제로 노화가 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직 유로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외모 관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도 많지만 어느샌가부터 자신을 젊게 가꾸고 외모에 신경 써야지.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실제 나이보다 젊다라고 생각하고 세련되고 호감 가는 인상으로 외모 자신감을 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보세요.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도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신체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 뽐내던 싱그러운 외모도 흰머리와 주름투성이 얼굴로 변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길어진 노년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누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한마디 하면 풀이 죽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피부를 가꾸고 젊어 보이기 위해 유행하는 패션을 쫓아가죠. 젊은이들이 하는 취미도 무리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늙음은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감만 떨어질 뿐입니다. 9,988이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들 매일매일 늙음을 한탄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노화되어가는 신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우면서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하게 사고하고 옹굣집을 부리지 않는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에게 젊은이들과 잘 어울리며 사랑받는 비결을 묻자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촌스러운 게 있잖아. 그런데 젊은 애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막 신통하고 장하고 그래요.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서 노력을 해요. 애들처럼 똑같이 욕심 안 내고 밥값은 내가 내고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연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까다로우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녀지만 젊은이들과 함께할 때 유연한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맞게 신체 상태를 인정하고 몸을 가꿔라. 몸의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력이 왕성하던 때의 활동을 유지하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의욕이 앞섰을 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몸은 노화되는 상태에 맞는 속도로 보행을 하며 절전 모드 상태처럼 에너지를 유지해 두어야 합니다. 점점 굽어가는 척추를 곧게 바른 자세로 생활하며 오래도록 자립 보행할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근태 작가는 고수의 몸 이야기에서 젊어서는 식스팩과 같은 멋진 몸을 갖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몸의 자유와 독립이 운동의 목적이어야 한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다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 반듯한 자세를 갖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영양 섭취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한 버팀목인 관절을 해치는 주범이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상징인 흰머리와 탈모, 주름진 피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색과 눈 화장도 눈의 피로를 가져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은 노화의 과정에서 행복 유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기심으로 새로운 문물을 익힐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인의 심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자극을 주었을 때 노화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지혜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IT의 용기에 접근한다면 뇌 건강관리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네 번째, 유머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린다. 오드리 헵번의 웃는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몸 안의 스트레스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살아온 세월이 길고 경험이 많을수록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들 중에는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입꼬리 한번 올리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유머입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이 없으면 오늘의 유머에서 채집을 해서라도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결한 몸과 친절한 매너를 지닌다. 지하철에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앉은 노인 곁에는 젊은이들이 가지 않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서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후각은 쇠퇴하는데 노인에게는 씻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동으로 변합니다. 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매너 있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노력해서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주인공 벤은 매일 출근할 때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시니어로서 친절한 매너를 보임으로써 함께 일하는 젊은 친구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됩니다. 노인의 얼굴은 주름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지만 주름진 뇌에 축적된 평생의 경험으로 노화의 과정을 지혜롭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젊은 시절의 기준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